속이 더부룩하다고 참고 계시다가 결국 급하게 실려오신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정말 놀라실 겁니다. 감을 좋아하신다면 이건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며칠 후였어요. 71세 박정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손주가 사온 감이 너무 맛있어서 아침마다 한두 개씩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부터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식사는 전혀 못 하셨고요. 배는 점점 부풀어 올랐고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아프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검사를 하면서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위 안에 주먹만 한 딱딱한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위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평범하게 과일 하나 드셨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요. 여기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년기 위 기능과 식습관을 연구해 온 박사 한기현입니다. 감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급격히 위험해지는 음식들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문제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을 그저 달콤한 가을 과일이라고 생각하시죠.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고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감의 진짜 위험은 따로 있어요. 감 속의 특정 성분이 위산을 만나면 단단한 돌처럼 굳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감을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위험은 몇 배씩 커집니다. 특히 감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중간에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박정수님이 겪으신 위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왔어요. 속이 더부룩한 것 하나로 시작해서 단단한 돌이 만들어지는 데는 정말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박정수님은 다행히 적절한 도움을 받고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훨씬 큰 고비를 넘기셔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 감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감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위 속에서 돌처럼 굳어버리는지, 그리고 먹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응급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감 자주 드시는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정수님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정수님은 평소 소화가 무난한 편이었고 무엇이든 잘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건강도 좋으셨고 식욕도 왕성하셨어요. 손주가 가져온 감을 보자마자 기분 좋게 드셨다고 해요. 달콤하고 맛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마다 공복에 드셨다는 점이었어요. 기상하시자마자 물 한 컵 드시고 바로 감을 드신 겁니다. 아침 식사 전에 말이죠. 처음 이틀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쾌하고 좋다고 느끼셨대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부터 속이 막힌 듯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잘 드시던 분이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넘기는 상황까지 이어졌어요. 처음엔 명절에 조금 과식했나 보다 하고 넘기셨답니다. 나이 드시면 소화가 좀 느려지니까 그러려니 하셨던 거죠. 하지만 당일 저녁부터 구역이 심해져서 거의 누워만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돼서 급히 모시고 오셨는데 배는 이미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아프다고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연구하면서 너무 많이 봐와서 더는 미루면 안 된다고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감처럼 평범한 음식이 상황 하나만 잘못 맞물리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박정수님은 적절한 도움을 받고 회복되셨고 지금은 생활 습관을 많이 바꾸셨습니다. 감을 아예 안 드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먹는 방식을 완전히 달리하셨죠.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위험을 더 많은 분들이 미리 알고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감을 먹는 방식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박정수님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위석과 직접 연결되는 감 섭취 패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끈적하게 굳어서 덩어리가 되기 시작해요. 마치 풀처럼 점점 단단해지는 겁니다. 국내 연구 자료를 보면 탄닌이 산성 환경에서 얼마나 빠르게 응고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 속처럼 강한 산성 환경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탄닌은 처음에는 액체 상태로 위에 들어오지만 위산을 만나는 순간부터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 반응이 빠르면 30분 안에도 작은 덩어리가 형성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났던 68세 이성우님은 공복에 단감을 드신 직후 속 답답함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가벼운 불편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위 안에 작은 덩어리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성우님은 평소에도 위가 튼튼한 편이라고 자부하셨는데 감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은 위산 농도가 가장 높아서 반응이 정말 급격하게 일어나거든요. 특히 아침 공복은 밤새 위산이 쌓여 있는 상태라 더욱 위험해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감 먼저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 하나만 바꿔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탄닌과 감 속 섬유질이 만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탄닌이 섬유질과 뭉쳐서 점점 커지는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해외 연구에서도 강한 산성 환경에서 식이섬유 응집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단감처럼 섬유질이 많은 감을 연속으로 먹으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섬유질 자체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지만 탄닌과 만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섬유질이 탄닌을 감싸면서 점점 더 큰 덩어리로 뭉치기 때문입니다. 70세 박민아님은 섬유질이 많은 단감을 며칠 연속으로 드셨다가 위석이 점점 커지셨어요. 처음엔 작은 불편함이었는데 사흘째부터 밥을 거의 못 드셨습니다. 박민아님은 변비 예방을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감을 일부러 더 드셨다고 하셨어요.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그래서 감은 천천히 소량으로 드셔야 해요. 며칠 연속 먹는 패턴이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드셨으면 최소한 이틀 정도는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위가 완전히 비워지고 정리될 시간을 주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감을 며칠 연속으로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간격을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복 섭취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공복일 때 위산 농도는 식후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내 자료를 보면 식사 후에는 위산 농도가 약 30% 이상 희석된다고 나와 있어요. 음식이 들어가면 위산이 희석되니까 탄닌이 굳을 위험도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공복은 다릅니다. 위산이 진하게 남아 있어서 탄닌과 만나자마자 바로 반응을 시작합니다. 저는 연구하면서 공복 상태의 위산 농도를 직접 측정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요. 이 상태에서 감을 드시면 탄닌이 즉시 응고되기 시작합니다. 73세 정명호님은 아침마다 감을 드셨다가 위석이 정말 빠르게 커졌어요. 사흘 만에 주먹만 한 크기가 됐습니다.
정명호님은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과일로 대신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은 꼭 식사 후 후식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감 섭취는 제가 연구하면서 본 사례 중에 가장 위험한 패턴이었어요. 혹시 평소에 언제 감을 드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가볍게라도 하신 후에 감을 드시면 훨씬 안전해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고구마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음식이에요. 거기다 감은 위에 오래 머무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위산이 폭증하면서 탄닌이 더 빠르게 굳어버려요. 고구마 섭취 후 위산이 증가한다는 연구 자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구마의 당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거죠. 여기에 감까지 들어오면 위는 거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산은 많아지고 탄닌도 많이 들어오니 위석이 만들어질 최적의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65세 최현숙님은 군고구마를 드신 직후 감을 후식으로 드셨어요. 그날 저녁부터 속이 답답하더니 다음날 아침엔 물도 넘기기 힘들 정도로 불편해졌습니다. 최현숙님은 두 음식 다 좋아하셔서 자주 함께 드셨다고 하셨어요. 특히 가을철에는 거의 매일 이 조합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와 감은 한 끼에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두 음식 모두 소화가 느린 편이라 위에 부담을 주거든요. 혹시 고구마 드신 뒤에 감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꼭 따로 드세요. 최소한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과 도토리묵 조합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음식 모두 탄닌 함량이 높아요. 탄닌이 과하게 들어오면 장운동이 더 느려지고 변비가 악화됩니다. 게다가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국내 보고도 있습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탄닌이 철분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철분 결핍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도토리묵도 탄닌이 많고 감도 탄닌이 많으니 이 둘이 만나면 탄닌 과다 섭취가 되는 거죠. 장이 거의 멈춘 것처럼 느려질 수 있어요. 69세 이선자님은 도토리묵 무침에 감까지 드신 후 복부 팽만이 정말 심해졌어요. 변비도 함께 왔고요. 며칠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선자님은 원래 변비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 조합 후에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묵과 감은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빈혈 있는 분은 이 조합이 특히 더 위험해요. 철분 수치가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이 조합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껍질과 꼭지 부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껍질과 꼭지 부분에 탄닌이 가장 많이 들어 있거든요. 감 껍질의 탄닌 함량이 과육보다 훨씬 높다는 분석 자료가 여러 곳에서 나와 있어요. 껍질째 드시면 탄닌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껍질의 탄닌 함량이 과육의 2배 이상이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그만큼 껍질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75세 문상열님은 껍질째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영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과일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일부러 껍질째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속이 정말 불편해지셨습니다. 위에 부담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감은 꼭 껍질을 벗겨 드셔야 합니다. 꼭지 부분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아요. 혹시 평소 껍질째 드시는 편인가요?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는 꼭 벗겨서 드세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확실하게 막기 위한 실천법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감보다는 홍시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홍시는 익으면서 탄닌이 비활성화돼요. 그래서 위 속에서 돌처럼 굳을 위험이 단감보다 훨씬 적습니다. 탄닌이 익는 과정에서 수용성 탄닌에서 불용성 탄닌으로 변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험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덜 익은 홍시는 여전히 탄닌이 남아 있어서 위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익어서 물컹물컹한 상태가 되면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물렁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익은 홍시가 제일 좋아요. 단단한 단감보다 부드러운 홍시를 선택하시는 게 위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에요. 혹시 단감과 홍시 중에 어떤 걸 더 자주 드시나요? 단감을 주로 드셨다면 홍시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홍시는 맛도 더 부드럽고 달콤해서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기도 해요. 감은 일주일에 1개에서 2개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감은 연속으로 섭취할수록 잔여물이 위에 계속 쌓이거든요. 하루 1개씩 며칠 연속 드시면 위에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며칠 연속 섭취하는 패턴이 제가 연구하면서 본 사례 중에 가장 위험한 패턴이었어요. 첫날은 괜찮다가도 이틀째, 사흘째가 되면 위에 쌓인 탄닌이 점점 더 큰 덩어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개 정도에서 2개 정도로 조절하시고 드실 때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월요일에 드셨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또 드시는 식으로 말이죠. 위가 완전히 비워지고 정리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최소한 이틀은 쉬어주셔야 위가 깨끗하게 비워져요. 혹시 최근에 감을 연속으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간격을 두고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위석 위험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시간 간격을 꼭 두셔야 합니다. 탄닌은 철분 흡수를 정말 크게 떨어뜨려요. 철분제 먹고 바로 감을 드시면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감에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빈혈 치료를 위해 철분제를 드시는데 감 때문에 효과가 없어지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철분제와 감 섭취는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철분제 드셨으면 점심 이후에 감을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벌리세요. 저녁에 철분제를 드시는 분은 낮에 감을 드시면 됩니다. 철분제는 보통 식전에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감은 식후로 조절하시면 자연스럽게 간격이 생겨요. 혹시 철분제 드시면서 감을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꼭 시간을 띄워서 드세요. 빈혈 수치가 좀처럼 오르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유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감 먹은 후 불편함이 이틀 넘게 계속되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석은 초기에 대처할수록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 소화 불량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칫 방치하기 쉽습니다. 감 드신 뒤에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바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 대처할수록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작은 위석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녹일 수 있지만 커진 후에는 훨씬 복잡해지거든요. 혹시 감 드신 뒤에 속이 오래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있으셨다면 다음번에는 꼭 빨리 확인하세요.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과 일주일 기다리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을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이 위산을 희석시켜주고 감이 위에서 내려가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거든요. 감 하나 드시고 나서 미지근한 물 1컵 정도 천천히 마시면 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위석 위험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물 1컵이 주는 효과가 정말 큽니다. 감 드신 후 30분 안에 물을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감 드신 후 바로 눕지 마시고 가볍게 걸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화를 돕고 위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특히 저녁에 감을 드셨다면 최소한 30분 정도는 걷거나 서 있는 게 좋아요. 바로 누우면 소화가 더 느려지고 위에 부담이 커집니다. 가볍게 집안을 걷거나 설거지를 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산책을 나가시는 것도 좋고요. 움직이면 위 운동이 활발해져서 음식이 빨리 내려갑니다. 감이 위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저녁 식사 후 감을 드시고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감 드실 때 다른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과나 배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탄닌 농도가 희석돼요. 감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과일 샐러드처럼 여러 과일을 섞어서 드시면 감의 위험도 줄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이 좋습니다. 사과, 배, 수박 같은 과일들이 좋아요. 이런 과일들이 위 속에서 감의 탄닌을 희석시켜 주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감이 왜 위 속에서 돌처럼 굳어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과 먹는 방식이 그 위험을 순식간에 키우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건강해 보이는 과일입니다. 달콤하고 맛있고 영양도 풍부하죠. 하지만 먹는 방식 하나만 잘못 잡으면 속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드시는 것, 고구마나 도토리묵과 함께 드시는 것,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위험한 패턴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위험은 정말 크게 줄어들어요. 거기다 며칠 연속으로 드시는 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식사 후에 적은 양으로 드시고 홍시를 선택하고 연속 섭취만 피해도 감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험을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괜찮아요. 잘못 관리하면 박정수님처럼 위 속에 주먹만 한 덩어리가 생기고 식사조차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감의 달콤함과 영양을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는 이것입니다. 감은 반드시 식사 후에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고 소량만 드신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지켜도 위석 위험을 정말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식사 후에 후식으로 한 개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 드신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천천히 마시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평소 감 드시는 습관을 남겨주세요. 언제 어떻게 드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가족분들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